자, 대칭형 연립방정식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x에다가 y를 넣고 y에다가 x를 넣었더니 식이 변화가 없어. x에다 y 넣고 y에다가 x 넣어봐도 식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윗식 똑같죠?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남동들. 자, 여기다가 x에다가 y 넣고 x 넣고 해보면은 식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너희가 궁금해하는 거, 딱 변화가 없는 걸 느끼자마자 생각을 해야 되는 건 x 더하기 y 값과 xy 값이야. 이 두 값을 바로 a, b라고 놓고 a, b가 얼마일 때 저 조건 만족하는지를 식을 변형시켜 보면 돼. 그럼 위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a 제곱에서 a, b를 xy를 빼주면은 얘가 나오는 거니까 a 제곱 빼기 b라고 놔줄 수가 있다는 거라고. 이해 안 가는 사람? 예은이 괜찮아? 괜찮아? 내가 만약에 한 번씩 다 물어봐야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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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 상태에서 너는 괜찮잖아. 두 개를 더하면 a 제곱 더하기 a가 2가 되는구나 얘기할 수 있고, 2를 넘겨주면 a 값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a 2랑 마이너스 1. 그럼 a 더하기 2 곱하기 a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a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되는 건데, a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만족하는 b의 값은 얼마야? a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만족하는 b의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고, a가 1일 때를 만족하는 b의 값은 얼마야? 치킨 마육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구한 a랑 b라고 하는 건 x 더하기 y랑 xy 값이니까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고 xy가 마이너스 3이고, x 더하기 y가 1이고 xy가 마이너스 6이면 얘네들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생성해라 라는 거였다고. 그래서 두 근의 합을 마이너스 2로 갖고 두 근의 곱을 마이너스 3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3은 0이고, 두 번째 거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이다로 식을 세워줄 수 있다고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인수분해 진행하시면 t 더하기 3과 t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t 마이너스 3과 t 더하기 2는 0이 돼서 t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 또는 t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2인 건데, 얘가 x면 얘가 y, 얘가 x면 얘가 y. 네 쌍의 해가 생긴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1인 한 쌍의 해,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3인 두 번째,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2인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3인 네 번째까지요. 따라와요? 그래서 두 근의 차에 대한 절대값,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뺀 거 절대값 4고 4고 5고 5니까 최대값은 5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대칭형 연립방정식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난이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거를 제일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문제 풀이법은 좀 제대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자마자 a, b라고 놓고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얘가 이제 a 제곱 빼기 2b가 되는 거지. 얘는 b를 마이너스 6으로 준 거고. 그럼 마이너스 6을 여기다 넣어주면 a 제곱 더하기 12가 7 되는 거여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7이 아니라 13이네. 그럼 a 제곱은 1. 그래서 a가 뿔마일, b 값은 마이너스 6으로 고정. 그러니까 a가 1일 때 b의 값은 마이너스 6, a가 마이너스 1일 때 b가 마이너스 6. 그럼 얘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갖고 2차 방정식을 생성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6은 0이 돼서 각각 다시 인수분해해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준다면 멋있는 거지.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3,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2,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내 쌍둥이가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제곱 빼기 세제곱 해보면 27 마이너스 8이니까 27 마이너스 8이면 얼마야? 27 더하기 8이니까 35. 얘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5. 정답은 35랑 마이너스 35 되는 거네. 70 나오겠네. 할 수 있죠? 오케이. 다음 거.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뭐 별건 없잖아요. 그냥 내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연립방정식 파트에서 가감법으로 문제를 푸는 일은 거의 없을 거야. 이제 대입법으로만 문제를 풀 텐데 얘를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자를 하나로 좀 줄여주고 x는 꼴로 고쳐서 대입해주고 y 더하기 a의 전체 제곱에 y제곱은 18 나올 거고 전개하시면 y제곱 더하기 2ay 더하기 a제곱에다가 더하기 y제곱은 18 나와서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서 생각해보면 2y제곱 2ay 그 다음에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8은 0까지. 근데 얘가 만약에 얘를 참이 되게 하는 y의 값이 2개 나왔어. 그럼 x 값도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2개겠지요. 근데 얘가 한 쌍의 해를 가져야 된다는 건 x값과 y의 값이 하나만 생겨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가 참되게 하는 y의 값이 하나만 생겨야 되는 거지. 판별식 0 나와야죠. 디프라임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0 나오게 하는 a의 값을 구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a 제곱에 더하기 36 그러면은 a 제곱은 36 만족하는 양수인 a의 값은 6이 되는구나 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어려울 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넘어보자. 자, 공통근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공통근. 자, 공통근은 별표 쳐놓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공통근이라는 애가 이렇게 나오면 공통근을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왜냐면 둘 다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알파로 준 거니까. 그럼 알파를 여기다 넣어주고 오른쪽에 넣어줘요. 그 다음에 너희가 기억하세요. 이거 문제 푸는 패턴을 좀 외워놔야 돼. 알파 제곱을 없애거나 상수항을 없애면 돼. 그럼 문제가 풀려. 오케이? 얘는 알파 제곱을 먼저 없애기 위해서 얘에서 1 빼. 얘에서 1 빼주면 알파 제곱식은 날라가고 얘에서 1 뺀 거니까 k-3의 알파가 되고 얘에서 1 빼주면 3-k는 0이 돼서 둘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공통인수가 생기잖아. 그럼 공통인수 k-3으로 묶을 수 있지. 그럼 k-3에 알파-1로 묶인단 말이야. 그럼 두 개를 곱한 게 0이라는 건 k가 3이거나 알파가 1이거나 둘 중에 하나. k가 3이어야겠어 알파가 1이어야겠어를 생각해보면 되는데 k가 3일 수는 없어요. 보통 문제를 보면 그래. 왜 3일 수가 없냐? 3을 넣으면 k에다 3 넣으면 2차 방정식이 똑같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다 뭐 이렇게 줄 때도 있고 오직 하나의 공통인 근 알파를 가질 때라고 줄 때도 있어. 이해가? 얘는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k가 3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문제에서 그냥 2차 방정식 해놨는데 오직 하나의 근 알파를 가질 때라고 줬어도 탈락인 거지. 만약에 k가 3이면 두 2차 방정식 공통근이 2개 나오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공통근은 1이 되어야 하고 1을 저 자리에 넣어주면 성립해야 돼 조건에서 1 더하기 k 더하기 3은 0 k 값이 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근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최고차항 계수를 없애거나 상수항을 없애면 된다를 기억하시면 돼요. 상수항을 없애야 풀리는 문제는 밑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공통근 최고차항 없애면 문제가 풀릴 것 같고 얘도 최고차항 계수를 없애야 풀려. 뒤에 나오나? 안 나오나? 나와? 거지 같네. 잠깐만. 이 나쁜 놈들.
자리수 주입해야 되나? 여긴 안 보여요. 상수항을 없애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나중에 베풀기 아마 있을 거야. 그때 설명해 줄게. 이거야 하면서. 그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오메가로 가보자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오메가겠지? 부정방정식도 있네. 맞아, 부정방정식도 해야 돼. 연립방정식의 활용 같은 경우는 패턴 자체는 똑같아요. 미지수 정하기, 식 세우기, 풀기 확인하기. 근데 이제 고차 방정식 활용 같은 경우는 미지수를 하나만 낳겠지만 연립 방정식 활용 같은 경우는 미지수를 두 개로 놓고 풉니다. 보통. 지름의 길이가 10만큼인 원에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대요. 원이 있고, 오우, 컨디션이 좋은데? 자, 직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직사각형 둘레 길이가 28. 직사각형 긴 변의 길이를 구해봐 얘기를 해준 상태인 거야. 그러면은 가로 길이를 x라 놓고 이제 너희가 미지수를 하나로 놓고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둘레 길이가 28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로 길이를 14-x라고 줄 수 있겠지만 y로 놓고 풀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식이 하나 생기는 거지. 둘레 길이가 28에서 2x 더하기 2y는 28이다. 두 번째는 지름의 길이가 10이다. 요 길이가 10이다. 왜냐면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을 무조건 지나가거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100이라고 줄 수 있는 거지. 그럼 x 더하기 y는 14일 거고 이 두 개를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해주세요인데 물론 대입법을 이용해서 x는 꼴로 고쳐서 대입한 다음에 구해줄 수도 있겠지만 대칭형이죠. 난 개인적으로 너희가 대칭형 연립방정식이 등장했을 땐 x 더하기 y 값 좋네, x, y를 모르네, 이걸 구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y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라고 식을 써놓고 14를 넣어주면 196 마이너스 2 2a는 꼴로 고친 게 96, a는 48. 그래서 여기다 48을 해놓고 두근의 합을 14로 갖고 곱을 48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생성. 이런 형태로 너희가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나의 생각이야. 6, 8에 48이니까 마6, 마8. 그래서 t는 6도는 8인 거니까 x가 6일 때 y는 8이고 x가 8일 때 y는 6이다. 그래서 긴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8이 되는구나.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인정하죠? 오케이. 활용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좀 느는 것 같고 솔직히 이거는 조금 너희가 때까지 좀 많이 해왔던 것들이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메가 문제. 오메가는 너희가 몇 가지만 외워주면 끝난다고. 테스트 봐요. 테스트 한번 봐야겠지? 6가지예요. 6가지. 첫 번째, 이제 유형이 두 가지예요. x 세제곱은 1의 한혹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한혹은 변칙으로 x 세제곱이 8이라고 줄 때도 있어.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오케이? 똑같이 가면 돼. 만약에 세제곱이 1의 한호근을 오메가라고 할 거다 한다면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1 넘기고 인수분해 진행해주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테니까 두 번째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오메가가 되는 거여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근은 오메가 켤레일 거야. 왜?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여서. 그래서 세 번째 두 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네 번째 두 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켤레는 a분의 c를 계산한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얘를 오메가 제곱은 꼴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켤레는 꼴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가 같아져. 그래서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 켤레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 얘를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켤레는 오메가 분의 1이다까지 얘를 유도해낼 수가 있다고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1 넘겨서 인수분해 진행해준 게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여서 얘가 0 되게 하는 x값이 오메가가 되는 거야. 허근이니까 허근.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는 0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근을 뭐라고 할 수 있다? 죽어가네 다들. 오메가 켤레. 오메가 켤레. 두 근의 합은 얼마? 합이 얼마? 1. 두 근의 곱은? 1. 그리고 얘를 오메가 제곱은 꼴로 고쳐주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켤레는 꼴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어서 둘은 무슨 관계?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랑 같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로 고칠 수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오메가로 양면 나눠주면 오메가 켤레는 오메가 분의 1이다로 고칠 수 있어서 여섯 가지를 너희가 써줄 수만 있으면 문제들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문제들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자고요. 주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쳐놓게. 세 가야 돼요. 얘는 요 유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1은 꼴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돼요.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찬가지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또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결과적으로 얘는 정답 마이너스 2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다를 만족하는 거, 이런 것들도 뭐 우리가 i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4개가 만나면 0이 됐지만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인 케이스는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로. 그러면 양변에 x 빼기 1을 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기 때문에 x 세제곱은 1의 한 어근이 오메가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연속해서 3개가 만나면 무조건 0 나와. 보자마자 요거 3개 날려버리시고,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3의 배수만큼 지수에서 내 맘대로 더하거나 빼주는 게 가능해져요. 100일에 가장 근접한 3의 배수가 얼마야? 99 빼주면 오메가 제곱이 되고, 99 빼주면 오메가 1제곱 되는 거지. 스님 괜찮아요? 여보세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넘겨주면 마이너스 1 되겠지.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것도 있나? 어디가 나왔나? 바로 밑에 있었는데. 이거야? 네. 이거 봅시다.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이 얼마야? 오마이 갓김치 얼마야? 나도 안 해. 마이너스 1이요. 고마워요. 얘 마이너스 1이니까 1 더하기 1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될 거고, 얘는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라 바꿔줄 수 있고, 얘는 6제곱이니까 1 돼가지고 1 더하기 1 될 거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니까 1 마이너스 오메가는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요. 그래서 처음 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가 되고,
세 번째 건 2고 1 마이너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넘겨주면 오메가 될 거고 마지막 건 2이다까지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면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어서 2개 곱한 게 오메가 6제곱 2 곱하기 2는 4 오메가 6제곱 그래서 얘는 1이 되니까 정답은 4다 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인정하죠? 오케이 오메가 문제는 이렇게 6개를 유도만 해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조리제법 해가지고 이제 인수분해 해준 다음에 풀어주면은 어렵지 않게 풀릴 것 같고 부정방정식 가보자 유형 몇 번이에요? 요게 유형 17번 자,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너희한테 A, B가 1이래. 요거 만족하는 A, B 값 구해보세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못 구해. 무한계야. 맞네. 무한계잖아. 루트 3이면 루트 3분의 1 주면 되고 루트 5면은 루트 5분의 1을 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너희한테 이제 A, B에 대한 숫자에 대한 조건을 준다는 거지. 또는 뭐 자연수 또는 정수로 제일 많이 줘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부정방정식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너희들한테 문제를 이렇게 편하게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지. 그럼 너희는 어떻게든 이 식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야 돼. 덩어리 곱하기 덩어리는 숫자, 상수. 이 형태로 변형을 시켜줘야 돼. 근데 그 변형시키는 패턴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x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는 더하기 2는 0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야. 그러면 너희는 무조건 xy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야 돼. 얘는 이미 양수지. 만약에 음수면 오른쪽 넘겨. 이해 가죠? xy 개수가 양수인 상황에서 둘을 x로 묶어요. 뭐 y로 묶어도 상관없어요. x로 묶어주면 y 빼기 4가 오고 마이너스 3y가 오고 상수를 오른쪽으로 넘겨요. 이 상태에서 여기 상수에 얼마가 와야 y 빼기 4라고 하는 인수가 생길까? 이 고민을 하면 돼. 안쓰러워. 여기 상수에 얼마가 와야 y 빼기 4라고 하는 인수가 생길 것 같아요? 상수에 얼마가 와야 돼? (12가) 있습니다. 양변에 12를 더해요. 그럼 이 둘을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y 빼기 4가 생기니까. 그런 다음에 공통인수에 해당하는 y 빼기 4를 둘을 묶어준다면 x 빼기 3 곱하기 y 빼기 4는 얘를 계산한 10이 되는 거야. 우리가 목적했었던 덩어리 곱하기 덩어리는 상수 꼴이 되었구나 볼 수 있다는 거라고. 변형할 수 있겠어? 어려워? 다시 한 번 더. 다른 문제로. 이게 일단 돼야 돼. 이건 뭐야? 둘을 x로 묶어.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y지. 일단 다른 거 먼저. 양면에 4xy를 곱해요. 그럼 여기는 4y가 되고 얘는 4x가 되고 얘는 xy가 돼. 아까 xy 개수를 양수로 만들었지?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넘겨. 둘을 x로 묶어줘. 여기 상수에 얼마가 와야 y 빼기 4가 생겨? y 빼기 4라는 인수가 생겨야 돼 여기. 16이. 그렇지. 16을 양변에 더해. 그 다음에 둘을 마이너스 4로 묶어준 다음에 둘을 묶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x 빼기 4에 y 빼기 4가 16 된다. 이 꼴. 요 꼴 만들어야 돼. 끝냈어? 들어가. 알았어. 그래서 요 형태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너희가 이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양의 정수, 자연수들끼리 곱해서 16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16 곱하기 1이거나 또는 4 곱하기 4거나 또는 8 곱하기 2거나 289 가능하겠네. 28 4산 이미 했고 1, 16도 가능하겠지. 이렇게 5쌍의 겉들이 생긴 거네. x, y 값들을 구해보자면 여기 나와있는 값들은 x-4와 y 빼기 4의 값들인 거야. 그러니까 x 값과 y의 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얘네들의 전부 다 4를 더하면 되죠. 인정해? 그러면 4씩을 더해준 25 4씩 더해준 88 4씩 더해준 12, 6 6, 12 5, 20 5쌍의 해가 생긴다 라고 봐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해가죠? 쌤, 네. 664번 어떻게 푸는지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그냥 바빴지? 다 만보고 붙였어요. 아 진짜? y로 묶은 다음에 y로 묶은다면 x 넘기면 마이너스 x 제곱이잖아요. 그럼 합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y로 묶은 다음에 합차를 한다고 이걸? 지금 그렇게 묶으면 안 되죠. 다 넘겨야죠. 저걸 x, y까지. 아닌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어. 다 넘긴 다음에 4 넘겨서 마이너스 4 만들고 y로 묶은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플러스 1 해주면은 공통인수 생기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진짜 혁신적인 풀이라니까요. 아니야. 와서 보세요 이따가. 자 다음 거. 얘가 성립할 때라고 이야기를 해준 건데 얘는 내가 전에 한번 설명해 줄 때 어떻게 외우라고 너희들한테 얘기했었냐면 판별식에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그 문제. 기억나요? 판별식에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돼.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 9x제곱 더하기 6xy에다가 2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는 0이야. 근데 내가 얘를 근해 공식을 진행하게 되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거야. 그런데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이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 해가 실수가 나오려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판별식에 해당하는 이 식의 배열이 0 이상이 돼야 돼. 이해가? 이게 0보다 작으면 이거 허근 나올 거 아니야. 실수인 x값이 등장하려면 따라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판별식이 0 이상 돼야 돼. 얘가 0 이상 돼야 되니까. 그럼 얘를 정리를 다 해보시면 9y제곱 마이너스 18y제곱 더하기 36y 마이너스 36 얘가 0 이상 돼야 돼. 판별식. 그럼 식을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9y제곱 더하기 36y 마이너스 36은 0 이상. 양면을 마이너스 9로 나눠주면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가 0 이상. 0 이하가 되지. 마이너스 9로 나눠주면 부등호랑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y 빼기 2의 0, y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0 이하이기 때문에 얘가 0 이하를 만족할 거는 얘는 항상 0 이상이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y는 2가 돼요. y에다가 2를 집어넣어 주시면 얘는 0이 나오고요. 얘가 6이 되면서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따라서 x 빼기 y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2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된다. 까지 정리하시는 거네. 그래서 판별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0 이상 돼야 된다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좀 설명인데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주고 싶은 파트가 있나? 질문 한번 받아보자. 들어온 것들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여보시오? 풀어온 것들 중에 혹시 안 풀리는 거 없었어? 졸려 죽겠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안 되니까요 이거.